오셔야죠. 10시에 오신다니 그런 거를 겪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어서 와라. 어? 서진이요. 서? 가방. 서진이? 들어와 스스로 갖고 들어오세요. 지금 같은 라인을 사는 아기죠? 네, 맞아요. 서진이 가방 동문들의 동문. 가져가. 이건 문화 얘기고 제 이름이요? 네. 차재호입니다. 시를 째자에 넓을 호. 교수님 사회심리학자로 살아오신 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1971년에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99년에 교수 은퇴를 한 거니까 99년 빼기 71년. 그러면 99년에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저는 좀 비교적 이렇게 어떤 강박관념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필요할 때는 이제 내가 써야겠다 하는 글이 있으면은 그걸 쓰고,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글을. 그러면 지금은 사회심리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회심리학자로 교수 생활을 했으면 이제 평생 사회심리학자로 남는 거겠죠. 최신 정보 같은 거는 이제 뒤지겠지만은.
아이고, 왔어. 천문학이 제일 먼저 나오고 물리학 나오고 뭐 화학 나오고 이렇게 제일 끝에 갈라져 나온 게 심리학이에요. 그걸 낸 사람이 이제 생리학자니까 심리학 속에 생리심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쭉 거기는 이제 인간 뇌를 다뤘거든요. 신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 그리고 기관,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생리학이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죠. 마음이란 건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생리학자는 이제 그 마음이나 이제 사람의 행동을 자기네가 쓰는 그런 기구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건드려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생리학자가 이제 주동이 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철학적인 생각도 좀 있는 분이 마음의 그 과학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리학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철학자하고 이제 생리학자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심리학이 이제 태동하게 된 거죠. 심리는 그러면 철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자꾸 이제 심리학이 실험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실험 안 하고는 과학이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뭐 문학이라든지 철학에서 보는 마음과 심리학이 보는 마음은 다르겠네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는 마음이라는 건 저 뇌하고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연구하려면 뇌를 이제 연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철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죠. 사람을 어떤 움직이는 존재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회학 안에서도 생기고 심리학 안에서도 생겼어요. 근데 심리학 쪽에서는 개인들, 그게 몇 명이 되든 개인들을 단위로 해서 보는 거고, 사회학 쪽에서는 개인이 단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 그 커뮤니티, 사회 덩어리, 그걸 단위로 해서 이제 그 사회 현상을 다루는 거고, 사회심리학이라고 그러면 실험심리학을 얘기해요. 실험으로서 이제 그런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심리학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사회심리학은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니까, 즉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살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상대방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 그러니까 온전히 개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지만
그 생각이나 감정의 속성이나 유발되는 조건들을 보면 사회적인 거죠. 타인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사회심리학인 거죠. 한 개인이 진공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회심리학의 연구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제자 이 사람이 누구야 최인철 이 사람이 그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이런 글을 썼거든 여기. 내 제자 중에 제일 끝 무렵에. 이제 학부 때부터 쭉 배워왔는데 일단은 그 심리학에 대한 어떤 신념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차 선생님이 공부하셨던 그 시기 70년대 초반은 심리학에서 소위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그 변화가 있던 시기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정보처리 기계처럼 이제 보는 거죠.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간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연구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제 새 교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컨테이너 사다가 여기다 놓고 책을 급한 대로 저장하는 저장고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나 좀 받쳐줄래? 저거 좀 책 좀 하나. 아이고, 이게 나이 들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조심하세요. 예. 이게 누구지? 이거는 사회학과의 김경동 교수, 경제학과의 이승훈 교수, 그 다음에 나 같이 쓴 사회과학 방법론 책이네. 교과서로. 아유, 이거 진짜 오래된 책들이 여기서 있네. 이 책을 프로이드 올포트라는 미국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1924년에 나온 거예요.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죠. 아마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 복사해서 만든 걸 거예요, 아마. 아, 책이 절판되세요? 그렇죠. 사회심리학, 그 심리학에서 이제 생겨날 아주 초기에 나온 책이라고 보면 되죠. 구하기 힘든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 뭔가 그 세월이 지나서 구하기 힘든 것들, 어떤 면에서 이제 쓸모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게 된 것들이 이제 많죠. 여기 제목들이 있는데 거미줄도 치고 이제 농사 짓는 저기 도구들이 여기 있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여기서 이제 무슨 저 배추니 고추니 농사 지어서 갖다 먹고 그랬죠. 어느새 나무가 일로 통풍구로 뚫고 들어왔어. 맙시사, 아이고. 내 심리학길은 완전히 우발적인 거였어요. 졸업할 무렵에 나하고 또 한 사람이 둘이 집 사랑채에서 둘이 이제 법대 간다고 둘이 그렇게 법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학원서를 받아보니까 이제 법대 말고 이제 물리과 대학에 그 소개가 나왔는데 과가 한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는 뭐 한 서너 개 과밖에 없잖아요. 거기 심리학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호기심이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리학과를 저는 바꾼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근데 이제 가서 심리학 교수들을 만나니까는 심리학을 배우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들이 쓴 저기 그 개론서가 있었잖아요. 가령 심리학 개론 이런 게 지금도 여기 한 권이 있는데, 저기 이게 이제 이진숙 교수라는 분이 쓴 글 모음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심리학 개론책을 쓰신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책밖에 없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미국 책들은 이제 개론책이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 한국의 거는 그냥 진짜 요점만 저기 적어가지고선 그 책들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심리학과의 최초의 교수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경성제대 때 학생으로서 쓴 실험 보고서, 이게 학생 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920년대 말경에 쓴 실험 보고서네.
저 동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데 쓰는 거죠. 새 못 같은 게 있죠. 못을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 구멍에다가 얼마나 빨리 꽂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말하자면 저 인간공학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심리학에서 다. 그런 것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감각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좀 그 단순했죠. 그런 식으로 신체 검사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말하자면 없었다는 얘기죠. 원래 이제 처음 심리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저기 생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자 이고 이제 생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 생리학과 관계된 그런 이제 실험들이 이제 많이 심리학에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전시하도록 만든 게 나예요. 아 정말요? 내가 뭐냐 이거 저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 준비시킨 게 나예요. 명암이 딱 살아가지고 이거는 저 산타모니카 근처에 있는 이거 이제 저녁 놓을 때 그냥 빨간 펜으로 경치를 그린 거예요. 내가 아리조나에서 LA로 온 게 66년쯤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LA에 한국 식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두워지면은 차를 타고 LA 해변가 길로 나가요. 그 해변가 길이 이제 해변만 쭉 따라서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길인데 글로 가가지고 저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저기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옆에는 저기 어둠 속에서 파도가 치고 있고 하얀 파도가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러고 이제 한 3시쯤 가서 이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게 저기 제 일과였거든요. 그때 참 좋았어요, 그런 거. 제가 이런데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장면 이거 다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기 같은 거죠. 되게 기록을 좋아하시고 그거에 어떤 감정보다는 객관적으로 남겨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있나 봐요 나한테. 어떤 그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좀 그 어떤 연구성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닌가. 몇 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일기를? 일지 기록은 93년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89년 정도로 소급해서 기록을 한 거로 돼 있는데 글쎄 이것도 좀 병이죠. 아, 여기 보면은 그 1965년 날짜 놓고 아리조나 대학의 ETS에 GRE 시험 신청을 냄 뭐 그런 게 있고 그때 이제 막 유학하려고 준비할 때죠. 그래서 이제 시험자 번호까지 적어놨어요. 015501. 근데 아리조나 대학은 거의 외국 학생이 없었어요 그때. 동양이고 다른 데고. 그래서 그때 아리조나 대학에 한국 어디 간호학과를 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국 학생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동양 사람은 희귀 존재죠. 그 아리조나 대학의 이쁜 여학생들도 그냥 순전히 신기해서 와서 접근해 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접근해온 여학생들하고 데이트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데이트는 안 하고 데이트 할 수가 없었죠. 왜요? 뭐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기 그냥 공부한다, 공부하러 왔다, 내가 공부하러 왔다. 내가 썼는데 내가 알아볼 수 없으니까. 교수 강의를 갖다가 내가 한 95%나 뭐 98% 이해하는데 그 몇 프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못 알아들으면 덜 고민스러울 텐데 그렇게 다 알아듣는데 일부가 빠지면 그냥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노트가 이제 그냥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지운 데다 또 쓰고 그걸 1년 동안 아주 내내 저기 경험하면서 지나갔는데 아유. 그 내가 저기 대학 4년 배울 동안에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을 하나 배우다가 한국에다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심리학을 한 거예요. 내 지도 교수. 미국 사회심리학에서 한 셋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켈리가 귀인, 이 아트리뷰션이라는 그 양반이 몇 사람하고 그렇게 쓴 건데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트리뷰션이라는 말이 거의 얘기가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귀인인데 사람들이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냐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이 긴 저기 이론이죠. 이 책이 나오면서 귀인이 이제 사회심리 교과서에 이제 하나의 챕터로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 뭐 거저 상당히 그 이제 널리 알려진 널리 쓰이는 그런 용어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 그 켈리가 여기다 이렇게 내 이름을 여기다 앞에다 저기 감사하다는 저기 글을 썼거든요. 그 내 아이디어를 많이 빌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 것들 한 건 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제목이 그 사회심리 이론에서 유용한 개념으로서의 스키마 이런 주제로 쓴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켈리가 이게 손으로 쓴 거예요. 뒤에. 차, this is a very interesting imaginative venture.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 그 정보가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룬 게 이제 그 퀘스팅거의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그 퀘스팅거는 그 불쾌감으로 이 일어나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냥 그거는 과거 경험에 있어서 그런 도식이 머릿속에 있다 이거죠. 과거 경험으로. 그 이제 스키마로 이제 머릿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이제 빈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딱 당하면 그것은 이제 스키마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똑같은 퀘스팅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저기 이론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더 간단히 이 과거 경험을 가지고 과거 경험에서 쌓인 어떤 도식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러고 나간 거예요. 사회심리 하면서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이게 지금 저기 그 퀘스팅거의 생각을 깨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그런 이론을 생각해내고 쓰고 그러는 게 제일 재미있었죠. 차 교수님은 일단 그 심리학이 이렇게 세분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또 제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조직심리학, 생리심리학 이렇게 쭉 세분화되면서 각 전공 영역별로 이렇게 대표 주자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퍼뜨리시고 이제 그런 시대에 딱 오신 건데요. 그냥 막연한 사회심리학이 아니라 정통 사회심리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엠피리컬한, 그러니까 경험주의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사회심리학을 한국에 뿌리 내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도 잘 못하시고. 그래 나는 뭐 운동은 그냥 해. 아, 그러세요? 테니스 네. 하루 건너만큼씩 하니까. 그 피아노도 배우신다고 들었고. 그림도 또 계속 그리시고. 서울대가 정말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많이 커졌어. 네, 저희 때는 저쪽에 이거 다 새 건물들이. 맞아요. 저희 때는 진짜 작은 건물에 그 실험실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 중에 세계 문화 조직 번역한 거 가치관 연구하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먼저가 몇 년이었지? 그러니까 교수님 처음에 하신 게 79년. 그래서 이제 교수님 혼자서 79년에 하신 거, 98년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퍼블리시했고, 그리고서 너무 이 가치관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제 제자랑 같이 2010년에 또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2010년까지 하면은 19년, 12년 해서 31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나라 빨리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아는 것과 어떤 점은 빨리 변화하고 있고 어떤 점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어떤 한 세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부터 이제 나이 든 세대까지 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생각의 차이가 뭔지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 이런 연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 그냥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역시 여기 한국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단 너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사람들이랑 이제 행동하는 그런 말투가 한국말 하는 것도 기특한데 왜 그렇게 빨리 항상 좋았다는 말을 해? 다양하게 엄청 대단했고요. 귀찮네 진짜. 영화는 많이는 안 봤지만은 드라마가 자주 봐요. 한국은 계속 발전한 것 같아요. 약간 일단 생각하면은 한국은 한 70년 전에는 너무 못하는 나라였는데요. 70년 안에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밖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진짜 기가 막히네.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 칭찬하는 거는 또 더욱 그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하죠.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예전에도 있었으면 교수님 연구가 훨씬 더 쉽고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왜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본 한국인 건데 그렇죠. 이 컨셉을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보려고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교문록으로 간 건데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하나 그걸 이제 알아봐야겠다 가지고 한 건데 그걸 이제 카드로 옮겨 적어 가지고 그
저기 어떤 정보 조각들을 네. 카드 하나에 이렇게 저기 옮겨 놓은 거죠. 여기 이거 참 그래도 버리지 않았더니 또 써먹을 때가 있네요. 여기 뭐 1910년 이전 러시아 꽤 있고 뭐 45년 이후의 일본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돼 있는데 아이패드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아이패드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있는데 당장 아이패드에다 적어 채우고 싶으세요? 이것을 저희가 찍는 이유는 그 브레인 안에 백질 그 신경 다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 다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막상 브레인을 열었을 때 이게 실제 이런 다발들이 존재를 하느냐 아직도 이제 에러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델에. 이런 영상은 저기 그냥 처음 보는 건데 뇌에 대한 네. 내가 스키마라고 그러는 건 과거 경험의 이제 하나의 그 틀인데 네.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과거 나는 이제 그 과거 경험이다. 그런 게 이제 내 속에 이제 스키마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머릿속에 있으면은 뇌과학적으로 그 흔적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으면은 기준점이 되는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이 과연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지 그거를 뭐 기능적인 영상 신호로 혹시 그렇죠.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지 흔적을 찾아내는 네네 제가 좀 가르침을 받고 학생들하고 한번 실험 디자인을 같이 생각해보고 글쎄, 그렇게 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이제 말았던 건데 항상 저 언제 뭔가 한국에 나가서든지 언제든지 이제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좀 그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자 교수가 그런 전공이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이론들이 필요하고 인사이트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로 숨었어. 행운을 굉장히 내가 많이 누렸어요.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됐는지.
내가 공부는 꼭 해야겠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해요. 그 목표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딴 건 없고.